이해였기 때문에 면허는 취소되고 결격이 2년인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의뢰인이 영업직이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가 되면 회사에서 이제 잘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술을 마신 상대방이 회사 동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여성분이셨습니다. 절대 가정에는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상 속 법률을 켜다. OM 법률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법률 ON의 백서준 대표 변호사. 양동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양 대표님, 네. 지난번엔 저희가 그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서 그 보이스피싱이 연루되었을지 유의사항 등에 있어서 한 2번에 걸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네, 그 사건이 아무래도 자기가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이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였던 사건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백 대표님, 오늘은 어떤 사례를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사안은요, 보이스피싱만큼이나 상담이나 실제 사건 의뢰가 많은 게 음주운전 사건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음주운전 사례 2가지 정도를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음주운전 적발 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등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사건 내용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사례는요, 화물차로 배달기사 하시는 분이셨는데 신용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화물차 운전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셨고, 그 화물차도 지입 차량이었죠. 이제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한 이틀 만에 회사 대표님하고 술을 이제 한 잔 먹었고, 그 다음에 차에서 이제 잠을 깨고 운전을 하려고 차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날이 더우니까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켰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동차가 갑자기 앞으로 밀려서 앞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을 했고, 그걸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음주 측정을 하니까 수치가 0.1이 넘었습니다. 바로 면허 취소가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저희 의뢰인께서는 안 그래도 이제 신용이 안 좋아서 화물차 기사로 돈을 벌려고 했는데 면허가 취소가 되면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그 전에 이제 여러 사무실을 다 상담을 받아봤는데 다른 사무실서는 차가 시동이 걸려 있었고 차가 움직였고 앞에 차랑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유사한 사건에서 하급심에서 무죄를 준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판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이거 무혐의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를 믿고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해서 저희는 무혐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사건 현장에 가보는 것이었고요. 사건 현장에 갔더니 CC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해당 사건 영상을 확보를 했고, 이걸 토대로 경찰관한테 우리가 고의로 운전을 한 게 아니라 자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고 그 상태로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도 모르게 차가 밀린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고, 경찰이 그럼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오케이 우리 하겠다 라고 했고, 저희가 의뢰인한테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의할 점 무엇인지 다 알려드렸고, 그래서 의뢰인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와서 경찰이 사건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에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네, 그 사건 저도 기억이 나요. 이제 아무래도 면허가 취소되시면 생계까지 위험해지시는 분이라 무혐의가 좀 절실했던 분이고, 저도 기억이 많이 났는데 좀 우연적 사정이 많이 겹쳤던 사건이긴 하거든요. 의뢰인께서 이거를 억울해하시는 부분을 좀 해소해드린 것 같아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사안은요, 의뢰인이 맥주 한 잔을 딱 마시고 맥주 한 잔이니까 괜찮겠지 생각을 하고 바로 차를 끌고 나왔는데 골목길에서 나오자마자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가지고 경찰관한테 음주 단속이 되었는데 수치가 0.031이었습니다. 정지 수치였는데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로 단속된 적이 있어서 음주 2회였기 때문에 면허는 취소되고 결격이 2년인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의뢰인이 영업직이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가 되면 회사에서 이제 잘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술을 마신 상대방이 회사 동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여성분이셨습니다. 절대 가정에는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의뢰인이 경찰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제가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어제 전날 새벽까지 회식을 했고 거기서 난 술이 다 깬 줄 알았는데 다 깬 게 아니었다, 이렇게 변명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사무실 찾아오셨는데 저희가 사건을 검토를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는 술을 다 마신 시간부터 약 90분 동안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계속해서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인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무혐의 가능성이 좀 있는데, 저희가 딱 봤을 때는 음주 측정 직전까지 술을 마셨고 측정 당시 0.031이면 보통 음주 측정의 절차가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호흡 측정을 위해서 호흡을 훅 불면 음주 감지기에서 삐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경찰이 음주하신 것 같은데요, 내리시죠 라고 해서 내려서 다시 이제 제대로 호흡 측정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적 간격 속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는 계속 상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았고,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0을 초과하지 않을 거다라는 주장을 했고 경찰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저도 그 사건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 숙취운전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숙취운전도 만약에 수치가 만약에 그 처벌 기준보다 이상으로 나오면 처벌되거든요. 그래서 딱히 유리한 게 아니어서 일단은 그런 진술부터 정정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출발이었거든요. 결국은 아까 백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소한 수치를 넘는다면 이거는 실제로 운전했을 당시보다 이제 측정했을 당시가 상승기였기 때문에 처음에 술을 마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주를 한 시점부터 30분에서 90분 사이에는 이제 급격하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다가 서서히 내려간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승기에 있다면 만약에 운전한 시점과 실제로 측정한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치가 실제로는 그거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장을 했었고 이제 수사기관도 그걸 받아줘서 결국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례로 기억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백 대표님이 담당하셨던 음주운전 사례입니다. 혹시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OM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편은 이제 저희가 음주운전 적발 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해서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적발 순간부터 이후 절차까지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